네, 반갑습니다. 에어센스 양권석입니다. 오늘은 드론 열화상 카메라 사용 시 꼭 알아야 하는 4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 꽤 오랫동안 많은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왔습니다. 특히 드론 열화상 카메라는 지상에서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비해 폭발적인 응용 범위 확장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 간의 임무 장비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또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론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열화상 카메라는 비싸기만 하고 정확하지 않다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며 쓸모가 없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혹은 특정 브랜드, 아니면 특정 국가인 중국산, 유럽산, 미국산 등이 좋다거나 좋지 않다거나 하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다소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알아야 할 최소한의 4가지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애매한 카메라 탓이나 브랜드 탓은 그만하시고 드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가치 있는 활용이 더욱더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10년간 드론의 임무 장비인 페이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율 광학줌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거리 측정기, LRF죠. 그리고 라이다, 분광 또는 초분광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건축, 에너지, 농업, 환경 모니터링, 배송, 야생동물, 소방, 경찰, 군, 기상 모니터링 등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지금도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 실화상 카메라와 함께 필수 임무 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화된 장비이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해를 돕는 컨텐츠가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AGC입니다. 오토 게인 컨트롤의 약어로 압축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 또는 흑백 데이터를 16비트 또는 14비트 공간에서 8비트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사용자가 대비와 개인값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사용자는 항상 이러한 설정을 적절하게 조정한 상태로 유지할 만큼 숙련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동 개인 제어, 즉 AGC는 사용자가 작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AGC는 열화상 이미지나 비디오의 밝기와 명암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더 나은 화질의 열화상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로 인해 색상이 시시각각 변한다든지 모두 붉게 불그스름하게 보인다거나 파랗게 보인다는 오해를 많이들 하십니다. AGC에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AGC는 주변 환경의 온도 차이에 따라 열화상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따라서 AGC를 이해하려면 주변 환경과 온도 차이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찍은 컵의 색상이 배경 온도에 따라 최소값과 최대값이 변하면서 컵의 색상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배경 온도는 제 체온으로 변화를 준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와 제가 없을 때의 배경 온도 차이에 따른 컵의 색상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상은 변하지만 컵의 온도 변화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색상과 온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스케일 바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색상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일 색상이 동일 온도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동일한 컵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주위 배경 온도가 변하더라도 컵의 색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도 29도와 33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자 하는 온도 대역을 미리 세팅한다면 불필요한 배경의 온도 변화에 따른 타겟의 색상 변화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이즈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AGC는 밝기를 조절하면서 화면에서 보이는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너무 높게 설정하면 영상에서 노이즈 증가가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밝기를 높이는 대신 노이즈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열화상 전용 소프트웨어에서는 레벨과 스팬 값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비행 중 우리가 원하는 사물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GC 관련 세 번째는 수동 조절에 대한 고려입니다. 일부 열화상 드론은 AGC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정한 상황에 맞게 AGC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로 온도 차이가 낮은 환경에서 너무 밝은 영상을 피하기 위해 AGC 값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배경과 대상체의 미세한 온도 차이로 인해 열화상 카메라로 식별이 어려울 때 시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행의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익숙한 대상체를 촬영할 때 더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AGC 관련한 네 번째는 설정 및 조절입니다. 열화상 드론 사용 시 AGC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밝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AGC 값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AGC는 열화상 드론 사용 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 나은 화질의 열화상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과 온도입니다.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 내용인데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열 에너지를 감지하여 시각화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온도 차이를 이미지로 나타내므로 열과 온도의 개념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은 물체 내부의 분자와 원자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물체의 분자들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면서 열이 생성됩니다. 이 열은 물체의 내부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며 열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은 에너지의 전달 형태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 이 열 전달입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는 물체 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입니다.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며 낮을수록 분자의 운동이 둔화됩니다. 온도는 섭씨나 화씨와 같은 단위로 표현됩니다. 온도 차이는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에 따라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물체의 온도 차이를 감지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표면에서 발산되는 열 에너지를 적외선 방사선으로 감지하고 이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온도 차이를 시각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에서 밝기가 다른 영역은 물체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물체의 온도 분포를 파악하고 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이나 땅 속에 묻힌 배관의 누수 현상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심지어 0. 몇 밀리미터의 크랙을 볼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갑론을 벌이곤 합니다. 어떨까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열화상 카메라는 크랙을 보거나 누수를 보는 장치가 아닙니다. 다만 온도 차이로 발생되는 열화상 이미지의 열 패턴을 보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온도 차이가 없다면 아무리 큰 크랙도 볼 수 없을 것이며
온도 차이가 크다면 아무리 작은 크랙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열과 온도의 개념은 이후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할 때에도 핵심이 됩니다. 이미지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열의 분포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열 변화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미지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확인을 통한 이상 유무 및 강도의 세기나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AGC를 드론 열화상 카메라에서 적절히 사용하였다면 열화상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튜닝 기법, 즉 레벨과 스팬을 활용하여 열 변화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벨과 스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열화상 카메라에서 레벨과 스팬은 이미지의 밝기와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요소는 열화상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하고 원하는 정보를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벨은 열화상 이미지의 전반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이미지의 밝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쓰이며 주로 이미지의 배경 조명에 따라 조정됩니다. 레벨 조절을 통해 이미지의 밝기를 최적화하여 물체와 배경 간의 명확한 대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어두운 이미지의 경우 레벨을 높여 밝기를 증가시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밝은 이미지의 경우 레벨을 낮춰 노출을 감소시켜 이미지의 표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팬은 열화상 이미지의 밝기 범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스팬 조절은 이미지의 색상 매핑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팬 값을 조정하면 이미지에서 표현되는 온도 차이 범위가 변경됩니다. 높은 스팬 값을 설정하면 이미지에서 온도 차이가 큰 부분이 더 큰 색상 변화로 표시되며 이는 온도 변화를 더 구분짓게 만듭니다. 낮은 스팬 값을 설정하면 이미지에서 온도 차이가 더 작게 표시되며 세부적인 온도 변화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팬 값과 레벨 값의 조합을 조절하여 원하는 온도 범위와 밝기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과 스팬을 조절하면 열화상 이미지에서 중요한 정보를 더 잘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레벨과 스팬 설정은 효율적인 열화상 데이터 해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겠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며 중요한 방사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에서 방사율에 따른 온도 변화는 열화상 이미지를 해석하고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사율은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하는 물체의 표면 방사율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온도 측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율은 물체가 자체적으로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물체의 표면 속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방사율은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며 흑체의 방사율은 1에 가깝고 반사율이 높은 물체는 낮은 값을 가집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이 방사율 값을 사용하여 온도를 계산합니다. 방사율과 온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방사율을 고려하여 열화상 이미지를 해석합니다. 물체의 표면 방사율이 낮을수록 카메라는 실제 물체의 온도보다 주위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며 잘못된 온도를 계측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물체의 표면 방사율이 높을수록 주위 환경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실제 온도 값에 가깝게 계측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에서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서는 물체의 실제 온도뿐만 아니라 방사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사용자가 물체의 방사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 중요한데 측정하려는 물체의 방사율에 맞게 카메라의 설정을 조정하여 올바른 온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방사율의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방사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은 방사율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재질과 표면 상태입니다. 물체의 재질과 표면 상태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재질의 반짝이는 폴리싱된 표면이 방사율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는 습도입니다. 공기 중의 습도는 열 방사 에너지의 흡수와 반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입니다. 카메라와 측정 대상 물체 간의 거리는 방사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물체는 작은 영역을 나타내는 픽셀로 표시되어 방사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은 열 방사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방사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조건입니다. 주변 온도, 조명 조건, 기상 상태 등의 환경 조건은 열화상 이미지의 방사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먼지 및 오염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와 오염물질은 열 방사 에너지의 흡수와 반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 방사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각도도 방사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시점과 각도가 물체의 표면과의 관계에 따라 방사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화상 이미지의 정확도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의 각도가 방사율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물체의 표면과 카메라 사이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방사율은 물체가 발산하는 열 방사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물체의 표면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물체의 표면에 빛이나 열이 반사되는 것도 각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카메라가 물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위치해 있다면 카메라가 표면에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방사율 계산이 비교적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각도가 표면과 기울어진 경우 입사각과 반사각이 변하면서 물체의 방사율이 더 복잡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방사율 측정을 위해서는 물체의 표면 특성과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카메라의 각도와 물체의 표면 각도가 방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온도 측정과 이미지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온도 측정과 데이터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물체의 특성과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소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드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4가지를 잘 활용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가치는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드론으로 세상을 버드아이 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항공 열화상 데이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소수의 특수 엘리트 집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였으나 이제는 주위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브랜드나 드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훌륭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영상 하단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된 PDF 전자책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에어센스 아카데미 사이트에 있는 관련 콘텐츠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